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3편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고요. 그 3편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이제 하나 언급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이틀 동안 우리는 불교의 주요한 지에 관한 가르침인 사성제와 삼특상을 고려할 때 사성제를 우선해야 한다. 이제 이 얘기를 앞에서 이틀 동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성제는 이제 각각 그 임무를 수반하고 있다.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이제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는 괴로움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 줄점 부분 있죠.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괴로움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 강의에서. 이건 이론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이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어떤 생각에 수반되거나 어떤 느낌에 또는 어떤 상에 수반돼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그래서 그 집착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요게 이제 괴로움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의미다. 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떤 집착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집착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는 이런 이제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원인을 버려야 하는 괴로움의 원인은 딴하죠, 그죠? 딴하, 욕망. 요거는 버려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버려지는 것이 임무고요. 그 다음에 멸성제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죠. 이것은 이제 실현돼야 된다. 우리 어떤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임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는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이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팔정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기 줄침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반면에 삼특상은 반드시 임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특상은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뒤에 보면 사성제 맥락에서 삼특상이 이제 삼특상을 사용한다면 그때 그들은 임무를 수반한다. 그죠? 사성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사성제 임무를 이제 완수하기 위한 그 측면에서 삼특상이 임무를 부여받을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에서 이제 사마디 선정 개발이 있죠. 선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어떤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선정을 방해하고 있다. 또는 뭐 오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될 때 이 욕망에 대해서 이제 삼특상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은 언제든지 변한다. 영원하지 않는 거죠. 변하니까 괴로움이고 괴로움이니까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 이 욕망에 이렇게 딱 고리를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망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순순히 놓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삼특상이 사성제의 범위 안에서 어떤 임무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삼특상 독자적으로는 그게 독자적인 어떤 불교 가르침으로 이용됐을 때는 그 자체로는 임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거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14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에 사성제 수행이 어떻게 공덕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와 이제 공덕 수행인데요. 공덕 수행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행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율 지킴이 있는데, 이제 사성제의 이제 팔정도의 계율 지킴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세속의 팔정도를 닦는 사람이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율 지킴은. 그래서 이제 공덕 수행은 대체적으로 메타와 보시를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사성제하고 어떻게 직접 연결되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면
딱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이 메타와 보시를 해야만 이 부분에 공덕이 있어야만 이게 있어야만 뭘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예, 팔정도의 삼마 사마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해야만 우리 팔정도에 있는 그 삼마 사마디 즉 사선정을 얘기를 하죠. 예, 그 공덕이 없을 때는 사선정까지 성취할 수가 없다. 사실 이제 선정을 성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덕이라는 게뭐 공덕을 짓는 이런 측면보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마음 자체가 아주 그 어떤 두터운 이기심 같은 거로 이렇게 다 포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덕 수행이 사실 이타적인 겁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삼마사마디 성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공덕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이제 뭐 선정을 이렇게 뭐 쉽게 얻는다. 뭐 보시를 많이 해서 선정을 쉽게 얻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공덕 수행의 방향 자체가 자기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타적인 측면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이 공덕을 행할 수가 없다. 올바른 공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올바른 공덕 수행을 하는 사람이면 예, 그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줄어들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기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선정을 성취하기가 쉽다. 예, 부탁께서도 경전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공덕 수행은 사성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어디냐?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삼마사마디를 성취하는, 즉 사선정을 성취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다. 예, 그 점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덕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좋은 바와가 이렇게 더 넓어지죠. 좋은 바와가 넓어지니까 자연히 나쁜 바와들이 줄어들겠죠. 그 점이 있다. 좋은 바와가 넓어진다. 자기가 속한 세상이 밝아지고 점점 넓어진다. 메타를 하니까 범위가 넓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나쁜 바와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줄어든다.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바화가 줄어든다, 바화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좀 느낄 수 있냐면 이 바화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이트에서 바화를 깜마 비자라고 보죠. 요 깜마 비자, 요 비자라는 단어는 3장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깜마 비자라는 이런 합성어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업의 씨앗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 깜마 비자는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존속 기간이 끝나서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씨앗 자체가 뭐 존속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멸된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제가 나쁜 바화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바화의 개념을 깜마 비자로 딱 생각을 하면 그러면 깜마 비자가 즉 업의 씨앗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 바화는 실질적으로 깜마 비자에 영향은 미칠 수 있어도 이 바화 자체가 깜마 비자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타께서는 이제 이 깜마를 어떤 걸로 표현을 했냐면 즉 깜마 비자죠. 깜마를 어떤 걸로 표현했냐면 밭으로 표현했어요. 밭. 이 덜판. 밭이라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이렇게 심기는데 이 씨앗을 뭘로 보냐면 이 씨앗을 윈냐나 이렇게 봐서 윈냐나로. 그러니까 이 덜판 밭이 깜마예요. 이 깜마라는 거는 이게 그 깜마 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덜판 자체가. 근데 씨앗이 깜마 비자가 아니라 씨앗은 윈냐나로 보셨고요. 이 씨앗에 물을 주는 거. 이 씨앗에 물을 주는 거. 이 물을 딴하로 봤어요. 딴하로.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우선 싹이 나잖아요. 이렇게 싹이 나죠. 그럼 싹이 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웃바다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목이 되죠. 큰 나무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웃바다나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 과실이 열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셨어요. 부타께서는. 그래서 이 큰 나무가 이렇게 커지고 튼튼해지면 바와자티가 여기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이 깜마비자를 바와로 본 게 아니라 바와는 이렇게 웃바다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새로 태어남이에요. 다시 태어남. 네, 그런 형태고 이 이제 바와 자티가 있을 때 이 깜마가 생성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바와 자체가 업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경전 내용과 조금 달라요. 이제 부타께서는 그 깜마, 즉 깜마 비자를 덜판 밭으로 봤어요. 밭으로. 윈냐나를 씨앗으로 보고 물을 주는 것을 딴하로 보고 싹이 나고 성목이 되는 것을 우빠다나로 봤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경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나쁜 바와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에서 이 바와를 이 깜마 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업의 씨앗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덕 수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공덕 수행과 사성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뭐냐? 바로 삼마 사마디 성취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 즉, 이 메타와 이 보시행이 갖춰진 사람들은 삼마 사마디를 성취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고, 이 수행을 하지 않았다. 메타 보시가 없다. 공덕이 없다. 이러면 삼마 사마디, 사선정을 성취할 수 없다. 여기서 바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어젯밤에 우리는 사띠와 선정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해서 고려할 때, 사성제를 가장 먼저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팔정도에 삼마사띠, 삼마사마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사성제를 우선시했을 때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사성제는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 근데 삼특상을 먼저 두게 되면요. 이 사띠의 개념이 바뀐다 그랬죠. 사띠의 개념이 뭐다? 그냥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사띠의 개념이 돼버리죠. 선정은 닦을 필요가 없다. 선정을 하게 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면 자아관념이 형성이 되니까 원래 삼특상을 취하게 되면 이 자아관념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자아관념이 강화되니까 선정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오늘 밤 드릴 말씀은 이 통찰 수행을 할 때 사성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통찰에 대해 고려할 때 삼특상을 제일 앞에 두게 되면 일반적 해석은 마음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이 된다. 삼특상은 이제 그 아니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아니자가 중요한 건데 이 아니자의 속성이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화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모두 괜찮다라는 것이 됩니다. 변화가 이제 어떤 근본적 속성이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과 마음은 접촉하게 되고 마음은 그것에 대해 반응하며 변화를 통제하려고 한다. 마음이 변화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제한된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단지 외부 현상이나 마음 자체에는 본질이 없다는 것과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당신의 임무는 끝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예,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결론이죠. 잘못된 진단. 잘못된 진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잘못된 판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잠시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